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지역 소식에 정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패널들과 함께 오늘도 한번 톡 까놓고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은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두 분 모시고 간단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재은 의원님, 네. 저희 방송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마 서경방송에 제가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2년도 지선에서 제가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22년 3월 달에 우주청 경남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그와 연계해서 현재는 사천시 우주클러스터 주진희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우주청 사천 설립 범시민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국회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현옥 의원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자주 전해드리고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이제부터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톡 까놓고 톡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가다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이른바 빈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죠. 특히 인구가 급감한 구도심의 경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상대적으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이 127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빈집이 1,564가구가 있었는데요. 지역 곳곳에 이러한 빈집이 방치되면서 여러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방범 사각지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집으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오늘 톡 까놓고 톡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재은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9년에 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당시 빈집 현황은 어땠고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변화는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례안을 발의할 2019년 9월 말에는 경남 전체 빈집이 한 11,700종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21년도에는 9,800여 동, 즉 한 1,900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례 이후에 도심 지역 빈집 정비는 좀 미비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집 수량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봐보면 현재 수치가 23년도에서는 21년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네. 비슷한 수준의 정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빈집을 정비하는 데는 행정과 민간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비용적인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비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 당연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22년도 8월 달에 새로 이제 추가된 바뀐 법이 해체 신고 허가라는 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해체 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로부터
해체 신고 검토 보고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검토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빈집을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매년 700동 정도를 철거를 하고 있지만 철거 효과가 아마도 미비한 그런 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 의원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뉴스가 지난 2021년에 남해의 빈집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해에 있는 빈집이 1,5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부 경남 다른 군 지역인 하동과 산청, 함양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다고 했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남해군에서 2022년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은 1,900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00여 채는 실제로 비어 있는 집으로 추정이 되고, 약 한 170여 채는 이제 빈집이지만은 부동산에 등기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집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특히 이런 빈집들이 가능한 빨리 재건축이나 수리가 되지 않으면 빈집의 활용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럼 2021년도에 비해 또 월등히 증가한 수준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해의 빈집이 유독 네. 많은 걸까요? 예, 우리 남해군이 1970년도 초반만 해도 남해군 인구가 약 14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로 약 4만 2천 명으로 약 한 70%의 인구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로 이렇게 진출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또 상대적으로 존이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또 지정학적 여건이 타 지역보다 빈집이 많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인구 감소와 또 지정학적 위치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황 의원님, 네. 물론 전반적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대책이 미흡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가속화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있지만, 근데 사실 부모의 사망 이후에 그를 이제 상속을 받았지만 거주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환으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로 또 이제 거주를 옮기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여건이 악화로 인해서 자녀 취업이나 또는 도시 이주 현상 이런 것들도 원인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신시가지 몰림 현상이나 도시 공동화 현상 이런 네.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가액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 철거 비용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빈집 철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고, 그리고 이제 불분명한 상속과 상속 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빈집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정 의원님. 네. 그런데 저희가 남해 빈집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 유튜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남해에 빈집을 사고 싶은데 정작 매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실제로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남해군에서는 이제 1년 또 6개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남해에서 살다가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집을 못 구해서 이제 포기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땅이 귀한 섬지역이고 땅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향후들이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빈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네. 또 빈집들 대부분이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좋은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약 한 30년, 40년 전에 이렇게 갱간 옛날 낡은 집들이다 보니까 네. 수리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황 의원님, 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2019년에 빈집 정리 활용과 관련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시도 조례 위임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놓고 종전에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흡수 폐지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빈집 정비 지원 계획 수립,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빈집의 철거 명령 시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정평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등 대표 발의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현재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업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의원님,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빈집이 많아지면 붕괴, 화재,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가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범죄 발생, 외상, 유해, 그다음에 미관, 경관 훼손, 그다음에 정주 환경의 악화, 그런 것에 따른 물리적, 환경적인 이제 문제가 유발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도심의 공동화, 이제 빈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역 경제 쇠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막대한 지장과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빈집 활용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정 의원님께서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남해에서도 빈집과 관련된 이런 많은 민원들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실제 주민들의 체감하는 정도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 관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풀이나 먼지, 나무들이 쌓이고 또 부서진 채로 이렇게 방치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관상 네. 또 정서상 맞지 않는 마을 전체가 이렇게 조금 설렁화되어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고, 특히 이제 야생 동물인 고양이나 또 쥐, 그 서식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가뜩이나 그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의 위생적 그 어떤 차원에서도 문제가 지금 될 수 있는 점들이 점점 이웃 간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공동체가 빈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황 의원님께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빈집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빈집 정비 사업 시행 방법이 법률 방법마다 그 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도표를 보시면 그 농어촌 정비법 및 건축법에 대한 빈집 정비 직권 철거 규정만 있고요. 빈집 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대한 빈집 정비 기본 방향,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또한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 재산이라 함부로 또 건들 수도 없고, 그리고 빈집 소유자가 제때 연락에 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행법상 직권 철거나 강제 이행금 부과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렇게 쉽지 않은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방치된 빈집 안전 조치 명령에 따라서 미이행 시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강제 이행금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철거를 권유하는 일 외에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정 의원님께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이 농어촌 빈집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네. 소유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많은 이제 빈집들이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분들 명의로 되어 있거나 네. 또 상속권자들의 다수의 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재산상의 가치도 사실은 이제 떨어지고 하지만은 상속 절차나 네. 공동 소유의 동의가 없이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 건축물 어떤 지정이나 일부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그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어떤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 부분에 막혀서 여의치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라도 네. 이 문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빈집의 노후도라든지 위험도를 조사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들은 행정에서 좀 비용이 들여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이 다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아쉽고 또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첫째, 그 우리가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는데 빈집은행 운영과 두 번째는 마을 단위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가 되겠는데 빈집은행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빈집 소유자와 또 협약을 통해서 관리 위탁을 받아서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장기로 임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좀 해서 민박이라든지 네. 또 단기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적은 소득이나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자연 마을 단위로 이제 촌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이제 오랜 경험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이렇게 가진 곳이라는 것이 검증은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촌에 가면은 진입로라든지 골목이 좁아가지고 네. 차가 이렇게 집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동네들이 많고 기반 시설이 노후되고 또 새로 좀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해도 이제 해저터널 시대를 맞아가지고 많은 이제 그 수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을 단위 도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장기적인 이제 조성 계획을 이제 세워서 소멸되어가는 마을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정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무분별한 이제 난개발이라든지 자연을 우리가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또 비슷한 질문을 우리 황 의원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향후 개선돼야 될 점으로 삼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빈집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집의 정의와 범위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관하는 이제 행정관리 부처가 또 각각 다릅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가 부처별 기관별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저해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계치가 다른 이유는 보면 조사 시간별 빈집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조사 기준
그리고 조사 시점이 각각 다르고요. 조사 방법과 산정 방법 또한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된 법령에 의해서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또 각기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빈집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빈집 관련 사무는 각 지자체에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나뉘다 보니까 정책 추진 방향이 아무래도 일관된 행정이 수립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현재 발표된 정책과는 관계없이 이 빈집 관련한 대응 과제 그리고 보다 실용적인 정책 대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공공 개입의 검거 변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빈집은 사전적 사후적 정책 과제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의 효과적인 철거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철거 비용의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래서 빈집에 대한 소유자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법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빈집을 두고 이사를 갈 때는 다른 이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그런 이제 빈집 신고제를 운용한다든지 그리고 빈집 소유자의 거주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했을 때 그 거주자가 제대로 연락이 잘 안 되다든지 그렇게 하면 행정이 절차가 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행정 절차 수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거주자들의 파악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빈집 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적인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어떤 뭐 빈집의 그 상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권한을 갖고 있는 전문 조직 체계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즘 도시 재생과 유질 사업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자체에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아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먼저 정 의원님께서 예.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예, 우리 시골은 이제 면 단위 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도 업 지역으로 아파트라든지 주택으로 대거 이렇게 옮겨오면서 생겨난 어떤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면 단위지 그러니까 학교나 병원들이 네. 면 단위에 있어야만이 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교육 인프라가 있어야만이 또 젊은 층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비가 좀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황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빈집 관리의 출발은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집 관리에 대한 법 제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처럼 사전 사후의 그 처리에 따른 원칙이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으로 그 연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예산이나 정책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모든 빈집은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 민과 간이 더불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빈집이
결국 우리 전체의 지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많은 관심과 그리고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바람하지 않으면서 저도 인사 마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 문제의 경우 사람이 적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 빈집 문제에 대해선 보다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톡카노고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